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요일인, 금요일입니다. 자, 지난 일에 이제, 제가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0.25를 제가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예. 제가 하는 총재의 기자 간담회를 제가 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속도를 낮추는 거는 맞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지? 진짜 초고속으로 달리다가, 이제 고속으로 낮춘 거예요. 우리는 중속으로 다니다가 이제 저속으로 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과 우리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저희 그거 이해해요. 그냥 미국에서 0.75씩 올리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 0.75 못 쫓아가요. 맞아, 그 이해합니다. 그리고 0.5씩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매번 0.5씩 팍팍 올리는 거는. 근데 지금 이제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빨라요. 여전히 미국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계속해서 그 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뒤늦게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건데. 그게 좀 걱정이, 그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금리가 아주 이제 스티키하다,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말에 지금 한흥 총재가 우리나라 물가 지수를 이제 3.1%까지 내려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던데, 중요한 것은 우리 물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가 물가가 설사 우리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물가가 그런 흐름을 못 보여주고 계속 미국이 그런 어떤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인상 기조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우리 뒤늦게 지금 파월이 하고 있는 것처럼 파월이 실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뒤늦게 물가를 막 쫓아가려다 보니까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니까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는 받쳐줬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최대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안 주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쟤네들이 초고속에서 고속으로 조금 낮췄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 고속조차도 못 쫓아가는 중속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쟤네들 속도 낮추네 하면 우린 저속으로 바꾸자. 걔네들 가면 여전히 가면 쟤네들은 옛날에는 걔네들 미국은 초고속, 우리나라는 중속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고속으로 우리는 저속이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꾸 우리나라 무슨 경기가 망가질까봐 무조건 망가져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경기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그걸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터졌어. 그때 이제 금리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퍽퍽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낮춰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지금 3%라는 이 금리가 이번에 올려서 3.25%인데 이 금리라는 게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지금 4%고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4.5%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말이 4.5%잖아요. 4.5%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3.25%는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요, 우리 금리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한 달러가 내려가고, 이런 이유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금리 격차를 못 줄이면은,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고 다시 물가가 또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원래는 석유로 인해서 물가 지수가 높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석유가 아닌 석유는 고유가 시대로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높아진 것에 더 높아지고 그거에서 더 높아지고 이런 거예요. 매달 지금 우리가 물가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뭐 전년 동월 대비도 있고 전월 대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오름폭이라는 건 전월 대비를 했을 때도 이게 뭐 폭이 줄어들었다. 줄어들면 뭐예요? 이미 굉장히 높아진 물가에서 그 오름폭이 작아졌을 뿐이지 계속 그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는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가가 지금 이렇게 막 이래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파른 거는 이제 줄어들고 기울기가 약간 줄어들면 여전히 이렇게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물가가. 근데 우리나라 경기는 어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가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더 나중에 통화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뭔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는 그대로 계속 고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예?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은, 경기는 뭐 조금씩 이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물가 압력을 더 높이는 경우가 돼버리고, 계속 긴축을 해버리면은,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안 그래도 경기 침체인데 더 쳐받겠죠.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욕 안 먹을 거야. 내가 욕 안 먹을 거야. 어제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도 모두 입장 발언도 받고, 제가 기자 간담회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최종금리가 3.5%? 3.5%가 3명이고, 3.75가 2명이고, 3.25, 장난칩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이에요? 최종금리가 이렇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여지는 뒀어요, 여지는. 또 대외적인 시장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미국도 자기 최종금리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요. 예측만 할 뿐이지, 어느 정도 넘버를 얘기 안 하고 있어. 근데 뭔데 지금 아직 미국 금리 지금 4%, 이제 4%고 4.5% 될 건데, 무슨 4% 아래,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최종금리니 뭐니 헛소리를 찍찍해서 하고 있노. 아무튼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 어찌 될지, 나중에 한성재가 어떻게 할지, 예? 지나고 나야 그것이 실기였다, 잘못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와서 우리가 얘기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환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오늘, 자, 거래량이 터졌어요. 진짜 끼깔나게 터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피가 돈다는 거죠. 이 종목도 이 거래가 계속 어느 수준에 일정 수준 이 어떤 일정 수준으로 계속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피가 돌아야 돼요. 피가 돌아야 이 종목의 생기가 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터져줬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긍정적인 신호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딱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9,500원 여기 밑에 제가 그때 이게 나중에 이게 떨어질 때는 지지선이지만 올라올 때는 저항선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냥 9,500원 딱 부딪히고 바로 내려왔잖아. 근데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아쉽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이 120일, 61선, 61선, 121선까지 다 뚫고 이 만원 위로 올라왔으면 최고다. 제일 좋다, 진짜. 예? 거래량 터지면. 근데 제작진은 알아챘는지 어쨌든 지금 딱 9,500원 터치하고 다시 61선 지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 뭐 위에 이거를 뭐 저항선을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다. 이것보다도 거래량이 일단은 터져줬다. 근데 이 거래량이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반 좀 넘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가 넘었어요. 근데 이 이후가 중요해요. 피가 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피가 도는지 안 도는지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 지금 9,000원이건 10,000원이건 11,000원이건 여전히 처음 물려있는 건 매한가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량, 피가 계속 돌아야 돼요. 아니, 그럼 맨날 100만 주씩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그냥 한 3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 요 정도만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서 내일도 뭐 35만 주, 40만 주 거래되고 그 다음 뭐 42만 주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가 조금씩 돌아줘야 됩니다. 피가 며칠만 진짜 이렇게 더 돌아주면요 이제 방향 잡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방향 잡아요 이제. 근데 지금 뭐 이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바닥이 아니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바닥과 다름없는 곳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여기가 완전 우리 발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그 바닥과 실제 발바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성이 만약에 우리가 피가 돌았다. 거래량이 이제 내일 뭐 35만 주, 그 다음날 32만 주, 그 다음날 40만 주, 그 다음날 또 37만 주, 이런 식으로 30만 주에서 50만 주 사이에 거래량이 꾸준하게 뒤에 좀 터져주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방향이 잡힌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방향이 잡히면 어디로 잡히겠어요? 당연히 위로 잡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잊지 말고 제가 맨날 늘 하는 얘기, 주가는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사라. 오늘 같은 날 사면 안 된다. 이런 날 사지 말란 얘기예요. 꼭 슈팅 줄 때 하면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떨어질 때 사실 저도 이번에 물타기 못했어요. 유유. 예? 제가 여기 하루 더 진짜 원래는 이날 살라 했어요. 이날 원래 전날 내가 하루 더 기다리자 해서 딱 한 달 그 다음날 하루를 딱 기다렸는데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떨어졌어. 조금 더 과감하게 이 5일선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이탈했으면 하면 여기 21선도 이탈했을 거다 이거지. 조금 그래서 하루만 더 기다리자 이랬는데 어저께 이 뭐야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슈팅을 준 거예요. 좀 아쉽더라고. 아쉽지만 어쨌든 욕심이 가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발바닥에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하루 더 기다리자. 그게 이제 놓친 거예요. 딱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슈팅을 주고 나면은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가는 오를 때 사면 안 돼요. 절대로.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오를 걸 예측하고 떨어질 때 사야 된다. 오늘 추격 매수 하신 분들도 수급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를 때 사면은 수급이 꼬일 수 있다. 무조건 매번 꼬이는 건 아닌데 이대로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뭐랬어요? 수급인가 내가 꼬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오를 때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아쉽지만 이미 우리는 좌이든 타이든 진짜 한국에서 미국 가는 배 진짜 예? 아니면 진짜 유람선 뭐 세계 곳곳을 도는 유람선 같은 진짜 장기 선박을 탔기 때문에 원양어선을 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터져줬다. 좋은 신호다. 이 뒤로 오늘 거래량만큼 안 터져도 된다. 오늘의 30%에서 50% 그냥 3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좀 몇 번 더 이게 이제 꾸준하게 피가 돌아주면 머지않아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방향성은 잡힐 것이다. 예, 방향성은 당연히 위로다. 왜? 아래로 방향성을 잡을 게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팔놈들 다 팔았다니까. 팔놈들 이미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터치할 때마다 예?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저항선에 딱 다가오면요. 그동안 고생했고 고생 바가지로 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9,500원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다 여기 이쪽에 아니면 이쪽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 만원 안팎의 금액을 맞춘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프레스티지 많이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다 떠나간다 입니다. 그게 저항이에요, 저항.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여기서 저항, 10,000원에서 저항, 11,000원에서 저항, 이 저항선들이 계속 못 올라오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팔놈들이 없어요, 팔 인간들이.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저항이 생깁니다. 이건 당연한 거. 이건 구독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저항선들이 9,500원, 만원, 그리고 11,000원, 요렇게 두껍게 요 11,000원에서 9,500원의 이 저항선을 가지고 있다. 뚫을 때는 어떻게 뚫어야 되겠어요? 진짜 크게 가려면 이거를 먹으면서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해내면서 먹는 거. 이러면 진짜 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팔 겨를도 없이 바로 슈팅 줘가지고 딱 상한가 딱 만들어버린다. 그냥 한 방에 다 뚫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한 방에. 저항할 겨를도 없이 바로 뚫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약해져요. 왜냐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갈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던지자가 아니라 본전 찾을 때 조금이라도 뭐 담은 3% 5%라도 수익 줄 때 빨리 빠져나가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일단 플러스 지금 뭐 10%니까 플러스 10% 올랐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저항이 많은 저항이 원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게 그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같아요. 절반이든 30%든 몇십 %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항선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뚫어낼 때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저항하면서 나오는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 만약에 뚫어낸다. 이건 진짜 크게 간다는 얘기죠. 크게 간다는 얘기와 동시에 밑에 이제 뭐랬어요? 이 선을 올라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저항선들이 뭐가 된다?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여기서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거래량이 그 정도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매수세가 강력하지 못했고 9,500원 저항선에서 속절없이 다시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라. 반드시 다시 이 저항선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지금이 여기면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시도할 것이다. 요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뒤에 이런 약간 거래량들이 조금 계속 좀
피가 도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도 완전 소외주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에. 오늘 뭐 구독자분들도 많은 이제 기대감, 의심 반, 이게 또 첫 꼬라 박는, 이러다가 또 첫 꼬라 박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안 팔 거니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니까. 아직 본전 오르면은 아직 뭐 한참 벌었으니까. 예? 웃자고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웃는 자가 뭐다? 예? 강제 최고 고수예요, 그게. 예? 고수 흉내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진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여유롭게, 그건 또 그 여유로움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절대 무슨 전업 투자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이 짓거리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잘 다니고, 우리 가족이나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식들 건사할 만큼의 그런 생활비는 남겨두고, 그리고 빚 안 내고, 그 다음에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유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된다, 찬란한 날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많이 아쉬운 공차트지만 어쨌든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줬다는 것에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어떤 이제 거래량을 보고.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요 이전처럼 또 이렇게 막 무슨 2만 주, 3만 주 이렇게 다시 기어버린다 바로. 그러면 제가 머지않아 제가 슈팅 줄 것이, 거래량이 30만 주에서 50만 주로 계속 피가 돈다면 진짜 머지않아서 다시 한번 9,500원 저걸 뚫는 시도를 할 것이다. 예? 9,500원, 만원, 11,000원 저걸 뚫는 시도를 할 것이. 근데 피가 안 돌아 또 다시 또 내일 바로 또 피가 안 도는 그 상태가 돼. 막 3만 주, 막 4만 주, 2만 주, 어쨌든 10만 주 아래로 또 뭔가 피가 안 돌아. 그러면 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절대 오를 때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이거를 경험 삼아서 주식이 절대 슈팅할 때는요,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슈팅하기 전에 사야 돼요. 내일 때 사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아무튼 저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저도 오늘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슈팅을 줬다는 사실을 지인이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 뭔 일인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오르면 오는 것 같다, 내리는 것 같다, 아직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왜냐면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렇게 분석할 게 많은 위치가 아닙니다. 예. 여기서 분석한다는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단 오늘은 그래도 이 거래량에 우리가 의미를 두자. 그리고 실패했지만 9,500원을 공략하려고 터치까지 했다는 것에 그냥 의미를 두자. 요 정도만 하시고,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크다. 너무나 흔한 격언이지만 이것을 알고 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예. 우리가 할 것은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 투자, 분할 매수. 단 분할 매수 하되 언제 사? 주가가 떨어질 때 사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다. 요거 이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가 뭐다?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더라도 바닥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 근데 여기 치면은 오늘 9,500원 맞고 떨어졌지만 어쨌든 요 밑에 다 네가 말한 구간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주가가 튀고 나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은 주가가 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셔도 돼요. 지금 떨어졌잖아, 다시. 튀었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는 사도 돼요. 근데 튈 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튈 때. 나중에도 만약에 우리가 뭐 10,000원 가고 11,000원까지 튀었어. 튈 때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주가가 팍 튀었다가 다시 받고, 근데 여기서 딱 조정을 해. 여기서 딱 버텨.
버텨내. 더블 딥, 트리플 딥 하면서 여기를 딱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면 여기서 사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지만 주식이 튈 때는 사는 거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식이 이제 지금 이게 막 나아간다 하면은, 어디서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같은 말 반복을 하지만, 나중에 오르고 나서 사고, 쳐받고, 머리 짓뜯고, 더 쳐받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야. 우리 평단이 여기란 얘기가 아니라, 예. 여기서 계속 뭔가 매집을 하면서 우리 평단을 맞춰지. 물론 평단은 여기보다 높지요. 근데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버텨내는 마음이 달라지고, 스텝이 안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사다가, 튀고 나니까 여기서 떡 사고, 좀 오르는 거 싶으니 다시 쳐받고, 다시 오르겠지 또 쳐받고, 그럼 얘는, 여기서 평단은,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돈은 더 큰 폭으로 돈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머리 쥐뚝하면 이게 그 사람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야 될 때 또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분석을 믿든, 여러분 본인만의 분석을 믿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미무명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한 번의 슈팅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슈팅, 바로 또 슈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계속 완전 지랄 병을 들면서 올라간다고. 근데 이 지랄 병을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차트가 지랄병을 뜨는 것만큼 우리 주주들의 마음도 요동치고, 예?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되나 저래 되나 마음이 막 흔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다를 보면 바다 이 위에는 수면은 폭풍우가 치고 이래 난리법석이지만 밑에는 고요하잖아요. 조용하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바닷속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매집을 하는 거예요.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 이겁니다. 휩쓸리지 않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우리 갈 길을 꾸준히 간다 이겁니다. 나중에 튀어서 요 위에서 이 10,000원, 13,000원대 여기서 지랄 떨든 말든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오늘 떨어졌구나. 그 다음날 또 더 떨어졌구나. 나는 그냥 속으로 다시 이 밑으로 오면 다시 또 사야지. 이 생각하면서 그냥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야. 그냥 오히려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여유.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떨어지면 또 다시 여기서 사서 좋고, 요런 느낌, 요런 자세, 요런 여유로움,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절대 주식은 튀어 오를 때 사면은 안 된다. 달리는 말에 무슨 올라타기 뭐니 이상한 헛소리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설사 이게 더 오르고 하더라도 절대 올라타지 마라. 밑에서 매집을 해라. 자꾸 이거 대도 안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오늘 좀 또 영상이 또 주저리 저희 또 반복되는 말로 조금 길어졌지만 아무튼 오늘 많이 아쉬울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고 그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슈팅을 주는 모습에 잠깐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때로는 또 처박는 거 아니야 의심도 되고, 그냥 역시 또 오늘 다시 처박는 꼴을 보면서 역시나 이렇게 하면서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이런 마음은 정말 1차원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다. 좀 더 수련을 해야 된다. 뭐 말장난을 했지만 어쨌든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희망, 이 거래량이 이만큼 해줬다는 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조금만 더 거래량이 힘내주면은 머지않아 방향성을 잡고 막 폭등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상태로 있다가 더 떨어질지
계속 언제까지 포함을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요 상황인데, 위로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하고 오늘 거래량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주말 가족분들과 또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푹 쉬시고 힐링 받으시고 또 다음 주 또 한 주 전투에 또 임하시는 또 그런 또 편안한 주말 또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